네, 안녕하세요. 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갑상선 파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갑상선 호르몬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상선이라는 기관은 이렇게 내 몸 목 앞에 방패 모양으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만약에 부어있지 않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만져지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갑상선은 이렇게 횡단면으로 잘라봤을 때는 그 뒤쪽으로는 기도와 식도가 차례대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암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서는 기도를 침범하거나 식도를 침범하기도 하고 되돌이 후두신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갑상선 옆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되돌이 후두신경을 침범할 경우에서는 목소리가 변화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이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갑상선 암 파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갑상선은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티록신이라는 녀석인데, 이 티록신은 우리 몸의 뼈나 심장이나 여러 가지 기관에 작용을 해서 공통적인 역할은 대사를 올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티록신이 너무나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에는 우리 몸의 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 몸이 많이 덥고 체중이 빠지게 되고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티록신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서는 대사량이 줄어들겠죠. 그럴 경우에서는 내가 추위를 많이 타고 동작이 느려지고 체중이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가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단순히 갑상선이 자체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뇌하 수체에서 티록신이 부족할 경우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서는 TSH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서 갑상선을 자극을 하게 돼서, 야, 갑상선 빨리 일해서 티록신 만들어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티록신이 너무나 많이 분비가 된다. 그럴 경우에서는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에게 갑상선아 진정해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TSH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갑상선 중독증, 기능 항진증을 우리가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정리하면 티록신이 증가하고 TSH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혹은 중독증이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음성 피드백을 활용해서 만약에 티록신이 부족할 경우에서는 TSH가 어떻게 될까요? 네, TSH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녀석은 사이로글로뷸린과 요오드를 통해서 T4, T3 그 개수, 요오드 개수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실제 활성을 띠는 대사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T3 중에서도 특히나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지 않는 유리형 T3인데요. 이 T3라는 녀석은 너무나 빨리 분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T4를 통해서 우리 갑상선 호르몬의 상태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리형 T4를 통해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지 많은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유리형 T4도 사실 대부분은 혈장 단백질과 결합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유리형 프리-T4, 이 유리형 T4도 굉장히 그 혈중 레벨이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갑상선 기능을 무엇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리-T4, 그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뇌하수체 호르몬인 TSH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TSH가 100배는 더 민감하게 갑상선 상태를 반영하게 되는데, 한 가지 검사를 선택한다면 TSH, 두 가지를 확인한다 했을 때는 TSH와 유리형 T4를 체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TSH가 올라가 있다라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다라는 음성 피드백의 결과였죠.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만약에 TSH가 감소했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중독증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두 가지 검사를 모두 한다. 만약에 TSH가 올라갔고 프리-T4, 유리형 T4가 감소했다 라고 했을 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프리-T4, 유리형 T4가 올라가 있고 TSH가 떨어져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프리-T4와 TSH를 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만 진단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리-T4가 증가해 있고 TSH가 감소해야 정상인데, 일부 검사에서는 TSH가 증가해 있거나 TSH가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중추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을 해본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프리티4가 감소해 있는데 TSH가 정상이고 TSH가 감소해 있는 이런 상태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중추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생각을 해봐서 뭐 뇌하 수치나 시상하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시क 유사이로드 신드롬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갑상선 호르몬 증감에 따라서 우리가 증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 많아질 경우에서는 대사가 활발해져서 더위도 많이 일어나고 체중도 빠지게 되죠. 이때 우리가 이 항진증과 저하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뇌하 수치에서 분비되는 TSH와 프리티4를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둘의 관계는 음성 상관관계를 띠게 됩니다. 음의 상관관계에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띠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TSH가 올라가고 프리티4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 TSH가 반대로 줄어들고 프리티4가 올라갔다 라고 했을 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혹은 중독증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TSH와 프리티4가 반비례하지 않는 질환들도 있는데, 해당 질환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갑상선 호르몬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갑상선 자가항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